세계 각국 방송국이 TV로 올림픽 중계하기 위해 IOC에 지불하는 금액 무려 1조 원. 그러나 이번 파리올림픽 개회식 KBS1, MBC, SBS 합산 시청률은 단 3%. 투자 금액 대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화제가 된 양궁 경기는 순간 시청률 20%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평균 시청률 30%를 기록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 인기 스포츠가 빠지면서 저조할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스포츠 중계의 불패 신화가 깨져 방송국에서도 충격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 전원. 적자 가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 중계. 그리고 광고 판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계 권력. 이런 상황 속 네이버, 쿠팡, 티빙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호시탐탐 스포츠 중계권을 노리고 있다. 왜 OTT 업체는 지상파에서 적자나서 계륵처럼 여기는 스포츠 중계권을 따내려고 혈안이 된 걸까? 오늘의 사건 보고 막 내리는 파리올림픽, 지상파 올림픽 중계도 막 내리나? 17일간 펼쳐진 세계인들의 축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대한민국은 목표치 금메달을 초기에 획득하며 알짜배기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반면 이번 올림픽 시청률은 우려하던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SBS의 경우 0%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2012 런던 올림픽은 14%의 시청률이 나왔고 2016 리우 올림픽의 경우는 20%의 시청률을 기록하기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스포츠 흥행에 따른 광고 수익, 방송국에서 올림픽 중계를 획득하는 이유입니다. 올림픽 중계권료는 대회비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시청자 수, 방송사 형태, 광고 수익 등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2018 평창 올림픽의 경우 중계권료가 1조 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파리 올림픽도 그 정도 수준의 중계권료를 요구했을 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은 광고 비용으로 이 중계권료를 충당합니다. 스포츠 중계는 실시간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광고 친화적인데요. 경기 중 쉬는 시간 광고를 안 보려고 채널을 돌리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 중요한 장면을 놓칠 수 있죠. 스포츠 중계의 경우 사람들이 채널을 돌리지 않고 광고를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스포츠 중계권이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중계권료라는 개념은 1960년 로마 올림픽 때부터 도입되었는데요. 처음에 120만 달러였던 것이 바로 그 다음 올림픽인 1964 도쿄 올림픽 때 300만 달러를 기록하고요. 1968 멕시코 올림픽은 5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1976 몬트리올 올림픽은 2200만 달러까지 오르더니 천정부지로 올라 광고 수익으로는 중계권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상파의 경우 대형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긴 해야 할 텐데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계륵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 스포츠 중계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JTBC 같은 유료 방송사입니다. JTBC의 경우 지상파와 비슷한 수익 창출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계권을 따내는 건 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JTBC의 경우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유일하게 올림픽을 중계한다고 홍보하며 브랜딩 효과를 내길 원할 겁니다. 또한 티빙, 쿠팡플러스와 같은 새로운 OTT 플랫폼이 스포츠 중계권을 탐내고 있죠. 실제로 4년 전인 도쿄올림픽 때 쿠팡플레이와 카카오가 올림픽 중계권 확보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디어 지형 변화와 관련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이 부진해서 지상파에서 울상 지을 때 OTT 플랫폼이자 가입자에 한해 올림픽 생방송을 볼 수 있는 웨이브 구독자 수는 전월 대비 5.2배 증가했는데요. 이건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OTT 업체들의 파리올림픽 개회식 시청자 수는 3,200만 명에 달했죠. 가장 많은 시청자가 몰린 피콕의 경우 피콕 역사상 두 번째로 구독자가 많이 몰린 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번 파리올림픽이 OTT가 막대한 중계권료를 내서라도 스포츠 콘텐츠를 따내야 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OTT 업체의 스포츠 중계권을 따내기 위한 노력, 이미 프로 스포츠계에는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티빙은 야구, 쿠팡플레이는 축구를 중계하는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티빙은 KBO 리그 3년간 중계 방송권 및 재판매권을 계약했고요. 쿠팡플레이는 2020년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의 축구 경기를 단독 생중계하며 축구는 쿠팡플레이라는 공식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죠. 그 외에도 쿠팡은 해외 축구팀을 초청하는 등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넷플릭스가 올해 1월 프로레슬링 중계권을 따낸 것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50억 달러의 10년 중계치를 확보했는데요. 넷플릭스가 2022년 콘텐츠에 투자한 금액이 16억 달러라는 걸 비교해보면 큰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OTT 사업자들이 스포츠 콘텐츠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스포츠 중계가 실패의 확률이 낮은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스타 감독을 데리고 와서 드라마나 예능을 만들고 마블과 같은 성공적인 IP 기반의 콘텐츠를 시리즈로 가지고 와도 실패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의 경우 팬층이 두텁고 넓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시청자 규모를 확보할 수 있죠. 좋아하는 드라마 시리즈를 보기 위해 잠깐 구독하고 이탈하는 드라마 팬들에 비해 스포츠 팬들은 보통 한 시즌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OTT 구독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앞으로는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OTT 플랫폼에서만 시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현행 방송법이라는 큰 허들이 있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올림픽은 프로야구나 축구처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스포츠 행사는 아닙니다. 단 2주 남짓의 시간만 중계할 수 있는 콘텐츠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구독할 만한 요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OTT 업체들의 치열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1위를 굳히기 위한 투자로 올림픽 중계권 확보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 겁니다. 직접적인 수익성보다 브랜딩을 위한 투자로 말입니다. JTBC가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2026년 동계올림픽부터 6년간 열리는 4차례의 동하계올림픽을 독점으로 계약한 것처럼 말이죠. 그동안 올림픽 중계와 같은 국민적 관심의 스포츠를 지상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던 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명목에서 3사가 중계권을 나눠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특정 사업자가 스포츠를 독점으로 중계하지 못했고 중계권을 공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시청자가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프로 스포츠 경기를 OTT에서 돈을 내고 봐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지금 지구촌 화합이라는 목적의 올림픽과 같은 경기도 돈을 내는 유료 방송에서 또 OTT에서 봐야 되는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 앞에서 어떤 형태로 올림픽을 보게 될까요? 또 중계료를 무한대로 높여 이런 상황으로 내몬 IOC. 스포츠를 통해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며 전 세계의 올림픽 정신을 보급하여 국제 친선을 도모한다는 올림픽의 목적. 과연 IOC는 올림픽의 목적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